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문제 짚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년 뒤부터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 이렇게 오늘 일본 강요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処理水の処分は、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進めにあたって避けては取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연하게 굉장히 위험한 거를 바다에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사성 물질 오염수 이게 정확히 뭐죠? 네, 이게 아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 폭발을 일으키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때 1호기에서 4호기까지 폭발이 일어났고 그때 원자로에 뭐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거기에서 이제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물을 계속 퍼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물 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오염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하루에 140톤, 지난 10년 동안 다 모으면 한 120만 톤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장으로 한 500개가 넘는 그런 물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라는 건가? 그럼 안전하게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까? 일본은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그것도 뭐 이름도 알프스예요. 근데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게 일부러 이름도 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준치 이하로 지금 오염수가 처리된 게 한 30%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처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은 그 처리하지 못한 것에다가 바닷물을 섞는 겁니다. 한 400배, 500배씩. 그러면 기준치 한 40분의 1 정도로 농도가 낮춰질 때니까 그때 우리가 바다로 방류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을 300배, 500배를 섞어서 바다에 넣나 바다에 들어가서 희석되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 국내 환경단체도 그러고요. 그린피스도 마찬가지지만 총량에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농도를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전할까?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큰 관심인데 지금 문제는 삼중수소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삼중수소만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느냐 이것도 단언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걸러낸다 하더라도 삼중수소는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그냥 수소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물속에 수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걸러내거나 아니면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걸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방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삼중수소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사가수소라고도 부르는데요. 붕괴가 되면서 헬륨으로 가면서 그때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게 되면 네. 내 몸속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섞여 들어가 있겠죠. 그럼 물 속에 있는 고기가 삼중수소에 노출되는 환경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는 겁니다. 먹으면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 또 물고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유기화합물하고 같이 결합을 해요. 삼중수소가. 그러면서 인체 내에서 피폭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뭐 예상했겠지만 우리 정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 정부는 우리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핵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국제법상 일본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만약에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인접 국가, 이웃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앞바다로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1년 정도도 안 걸려서 200일 정도면 제주에 영향을 미치고 1년 내에 동해안을 다 그 물이 덮게 된다는 겁니까? 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수산물에도 그 방사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서 일본산 농산물까지 방사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주변 국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좀 동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지금 일본 편 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중국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중국 매체도 뭐 속보로 이번 사실을 전하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태도가 일본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오염수라고 부르는 걸 일본 주장대로 처리수라고 부르면서 적절하게 처리했다.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히려 결정을 투명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서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유럽 쪽 국가들도 사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동아시아의 문제니까 동아시아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견제할 때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쪽 편을 자꾸 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태도 아닌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미국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본이 근데 지난해 뭐 10월, 12월에서 강행하려다가 뭐 그 자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밀었잖아요. 이번에는 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지금도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 한 70%, 여론조사 보면 70% 정도가 외신들 들어오는 거 하고요. 보면 막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내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을 선택했다. 매해 한 1조 원 정도 드는 거. 그거 이제 저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본 경제 규모로 생각했을 때 그게 뭐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도쿄올림픽 앞두고 있잖아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 재건의 기회로 삼겠다고 그동안에 누누이 자민당 뭐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가 총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올 가을에 지금 총선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총선 얘기도 나오거든요. 스가 총리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일본 수산물은 그냥 안 먹으면 되지만 우리나라 수산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 길게는 1년까지 보는데 우리나라 바다에 다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로 가게 되는데 해류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우리 수산물까지도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걱정이 너무 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염수 방류하면 그 오염수가 결국 해류를 따라서 돌고 돌아 우리 동해안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거든요. 10개월에서 한 1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KBS 취재팀이 독일 킬 대학 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일이면 제주 앞바다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동중국해를 거쳐서 한반도 동해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동해안에도 우리나라 해역에 물고기들이나 이런 수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산물이 삼중수소나 아니면 다른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뭐 암 발병이나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서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환경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좀 더 가시적인 공조 대책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